안녕하세요. 네, 로기의 감상법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억제 텐션.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날지 저희가 늘 궁금한 이유가 평소에 잘 모르던 분들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이 작가님을 안 거는 네. 대학교 졸업하고 전시를 보러 갔다가 알게 됐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그룹의 일원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보시면은 흥미가 생기실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더더님께서 뭔가 제가 새로운 작가들을 소개해 준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는 해외 작가를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맞아요. 미술책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추상미술, 칸딘스키 뭐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근데 사실 이분도 추상미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또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한국 미술을 알리신 재밌는 분이세요. 그렇구나. 유명한 분들이 많다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요. 네. 요 분은 왼쪽에 보시는 그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알죠. 네. 저희 어렸을 때 네. 한참 핫했던 이슈. 맞아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서적이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유행이었고, 근데 제가 본 책은 사실 이 표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 초판본? 한국어로 뭐 번역된 초판본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 서적의 이제 표지 그림을 백영수 작가님이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삽입을 해봤고, 이분은 1922년에 태어나셔서 2018년에 돌아가신 거의 100년을 사셨어요. 와. 네. 거의 100년을 장수하신 작가님 네. 중에 한 분이시고, 한국의 추상미술 그룹 중에 신사실파라는 그룹이 유명한데, 근데 활동을 길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분들이 어떤 사조를 따르거나 주장하거나 그런 그룹들은 아니고, 네. 본인들의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데, 그것들을 좀 같이 활동하면서 보여줬던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그룹이었고, 아시는 이름들이 많아요. 다 알아요. 네. 그쵸. 백영수 선생님만 빼고는 어떻게 다 알죠? 그쵸.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 이분이? 네. 전 장옥진이라는 분도 몰라요. 오. 김환기, 이중섭이라는 분만 알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니까 결이 비슷해요. 그쵸. 약간 그림 풍이. 네. 네. 더덕님은 장옥진 선생님은 아시는 거죠? 네, 알아요. 다. 네. 네. 장옥진 선생님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네. 저도 장옥진 선생님을 원래 되게 좋아했고, 그 장옥진 미술관에서 양주했거든요, 그 미술관이. 네. 거기가 되게 좋은데,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거기 가봐야겠다. 네, 양주. 거기 미술관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거기서 항상 젊은 작가들을 이제 뽑는 공모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에 다닐 때, 거기 공모전에서 같이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되게 장옥진 선생님 그림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원래 서정적인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을 다 좋아했었는데 그 이후에 백영수 작가님 전시를 우연히 보고 또 작가님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글들을 읽어보는데 이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또 한번 취향이 이렇게 소나무일 수가 있나 스스로 그러네. 네. 어쩌다가 또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버렸네? 이러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연도별로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1940년대에서 50년대인데 이때 작가님이 인물이나 풍경 같은 일상적인 주제를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오른쪽에 있는 장에 가는 길이라는 작품은 정말 유명한 작품이고 작가님의 네. 대표작 중에 하나고 왼쪽에 있는 것들도 그 초가집, 친구, 그리고 여름 이런 식으로 작가님이 좀 느끼시는 평소에 주변에서 보시는 그런 경험들을 작품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작품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저 여름도 마음에 들고 오른쪽에 이 대표작이란 거는 교과서에 없어서 저는 못 봤는데 네.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네. 저 장에 가는 길이라는 저 비슷한
풍의 어떤 느낌의 것들을 아까 그 신사실주의의 분들이 다 그리셨는데 맞아요. 살짝씩 다르네요. 네. 오. 그러니까 본인들의 다 그런 조형 언어들이 네. 각자 되게 독창적이시고 그 중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욱진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한 면들이 있으시고 근데 또 백영수 선생님은 좌측 그림은 뭐 63년, 53년 이렇게 그림들이고 우측도 네. 53년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도 사실 초창기 그림인데 반해서 막 되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구상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작품들이. 그러니까요. 단순화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저 여름이라는 작품을 네.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서치를 해서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뭔가 한국의 여름 같은 느낌은 또 안 드는. 아,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선인장 뭐 저런 것들이 한국에는 흔하게 길에 나 있는 식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우측에 있는 거는 약간 선인장 같은 것처럼 보이고 맞아요. 왼쪽에 있는 건 해바라기 같은 걸로 보이기도 하고. 신호등 아니었나요? 강렬한 어떤 여름을 나는 어떤 곳에 여행 다녀오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요. 어디서 저런 영감을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작품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게 시대적으로는 53년이면 한국전쟁이 끝날 딱 그 해인데 네. 역시 거기서- 기피디님은 참 저런 거에 네.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그림을 그리던 시절에 물론 지금 휴전선이 돼 있는 거기서만 전쟁이 일어났지 후방에서는 전쟁 느낌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일상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시절이었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대부분 그게 남아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름 어떤 느낌으로 저걸 그리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냥 단순히 일상의 느낌은 아니었을 텐데 위에는 63년이잖아요. 네. 저거는 시간이 좀 흘렀고 저기는 또 그렇게 단순화시키거나 뭐 추상적이거나 그런 느낌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왜 저렇게 바뀌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물감 같은 걸 어디서 지원받으셨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물감이 훨씬 더 단순하게 사용을 하다가 63년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최근에 정년이가 딱 전쟁 끝나고 한 3, 4년 후에 이런 시대를 배경하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었을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네. 이렇게 피디님이랑 더덕님이랑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네. 이제 더덕님께서는 그림 감상에 대한 공감대가 되게 넓으시고 네. 그래서 또 이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게 있고 또 피디님께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서사에 강합니다. 네. 네. 뭔가 새로운 시선을 저한테 제시해 주셔서 제가 뭐 이런 거 하니까 막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도 네. 재밌게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그 여럿이서 참 그림 얘기를 하면은 재밌죠. 재밌다는. 네. 요게 어쨌든 이게 초창기 작품이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1970년대부터 하셨던 작품이 나와요. 이건 뭔가 또 확 달라졌는데.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인물들이랑 네. 모자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도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주로 많이 사용하셨던 네. 엄마랑 아들이 같이 엎혀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새랑. 네. 그러게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딱 그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표지 같은. 맞아요. 네. 근데 제일 왼쪽 그림하고 제일 오른쪽 그림도 확 달라서 거의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맞아요. 비행기 싹쓸. 배경 처리한 것도 되게 다르고. 네. 그리고 왜 고개들은 다 저렇게 삐딱하게 90도 아니면 딱 제대로 된 방향. 네. 그것도 무슨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저렇게 묘사를 하셨을 텐데.
저 중간에 보이는 게 이건희 회장 기증작이란 게 저희 네. 눈에 갑자기 확 들어왔는데 맞아요. 기증하셨다는 건가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 돌아가실 때 네. 작품 기증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이 너무 많아서 이건희 미술관을 지금 지을 맞아요. 거라고 하던데. 네. 갖고 계셨던 작품이구나. 네, 저는 요거를 보면서 그 이건희 회장 기증작이라고 저도 찾게 되면서 그분이 정말 뭐 그분이 소장하신 건지 아니면 그 홍라이 선생님께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많이 모으고 많이 사는 사람이 정말 눈이 좋다. 왜냐면은 좋다. 그러니까 눈이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제가 설명에 써놓은 거 보면은 네. 배경수 작가가 프랑스 파리로 가기 전에 비행기삭을 벌기 위해서 도불전이란 전시를 했는데 네. 거기에 출품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인 거죠. 네. 저 작가가 해외로 진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고 또 해외 진출을 하면 당연히 그런 그림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도기에 있었던 작품이니까 작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는 네, 작품이어가지고 좋은 그림을 참 잘 산다 이렇게. 그러네. 네. 네. 그럼 앞으로 이건희 미술관이 지어지면 그것도 기대해 볼 만하네요. 또 가가지고 네. 이건 뭘까, 뭐 때문에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많이 네. 오를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모든 걸 단순화시켰는데 배경은 굉장히 회화적으로 터치를 해놨거든요. 왼쪽 두 개는. 근데 중간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야, 네, 중간 것까지. 중간 거가 그거 있잖아요. 왼쪽 두 개라 그랬으니까 네. 그 말이 맞군요. 저 인상파들이 배경 터치할 때 쓰는 그런 느낌으로 네. 터치를 해놓으셨는데 인물이나 이런 걸 묘사할 때는 굉장히 단순화시켜 놓으셔가지고 네. 신기하네. 맞아요. 저도 작가님 그림이 저한테 이제 끌렸던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네. 배경수 작가님은 좀 테두리가 있어요, 그림들에. 근데 아. 유화를 그리는 작가들 중에는 테두리를 안 남기고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이제 테두리를 이렇게 따놓으니까 일러스트처럼 보이고, 그게 또 제가 좋아하는 연필화나 아니면은 그 판화나 그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어서 그 70년대부터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하셨던 뭐 작품들 중에 하나인데, 80년대부터 2000년대 극초반, 그러니까 90년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작품은 저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모자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모자가 중심으로 나와 있는 작품이고, 네. 우측에는 벽난로라는 고양이가 있는 아주 귀여운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그 맨 오른쪽에는 제목이 나무 있는 집 나르는 모자 이렇게거든요. 왜 모든 그림이 거의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네. 뭔가 사연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뒤에서 에이. TV 컨티뉴로. 에이 정말 좋다. 화난다. 요런 진행 좋아요. 네. 난 안 좋아. 궁금하구나. 드라마도 스포 알고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거의 저게 89년이면 90년, 2000년, 2010년 거의 20년 동안의 그림들인데 네. 조금씩 변한 거는 같으면서도 결이 맞닿아 있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의 그림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상파의 그런 터치감이 많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다면 후기로 갈수록 조금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더 일러스트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네. 좀 더 간결해지고 디테일도 조금 더 많아지고. 네. 이때는 청색 시대인가요? 그러게요. 여기서 또 파란색이 네. 취향이 또 들통나버리는. 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는 작가님이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아까 잠깐 이건 또 스포가 되었지만 프랑스로 네. 네, 도불전을 하시고 프랑스로 가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이국적인 건축물에 대한 작품들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작가님 전시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작품들은 이런 작품들이었어요. 건축물에 대한 질감을 표현한 회화였는데 사실 풍경이나 그 순간을 잡는 그림들은 실제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체를 실제처럼 그리지 않아도 그림을 보고 거기에 있는 작가의 시간을 공유받았다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작가님의 그런 건축물 작업을 봤을 때. 네. 딱 보고 그렸다는 느낌보다는 네. 그때의 이미지를 네. 묘사하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뭔가 그 시간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네. 오. 희진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묻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왼쪽 작품은 꼭 유럽의 오래된 낡은 벽에 그 미장된 것이 조금 이렇게 색깔을 그 시간을 입고 조금씩 흐려져가는 네. 요즘에 저런 게 유행이어서 유럽 미장이라고 인테리어 용어가 있거든요. 오, 그런 게 있나요? 네. 이렇게 벽을 칠하는데 벽을 약간 이렇게 뭉개지듯이 저런 무늬가 제가 막 해드릴 수 있어요. 손바닥 찍히듯이 저렇게. 네. 진짜 옛날 벽 같잖아요. 이분은 프랑스에만 계셨나요? 유럽을 가서 다 돌아다니셨나요? 그것도 궁금하네. 사실 전시는 그 유럽 일대에서 하셨는데 네. 프랑스랑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위주로 많이 하셨어요. 제 프랑스는 하도 오래전에 갔다 와가지고 기억이 잘 없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정말 이탈리아 소도시의 골목길 느낌이 딱 들어요. 거기에도 아이를 업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시그니처야. 다 저기도 보면 시계 밑에 그림에 그런 그림을 있네. 붙여놓으셨잖아요. 그러네. 저건 시그니처처럼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무슨 사연인지 나중에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그림에 담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태리 느낌이라기보다는 저기는 약간 파리일 수도 있고 서유럽 느낌? 이 밖의 훨씬 더. 풍경이요? 네, 밖도 그렇고 집의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약간 그런 느낌을 주네요. 제가 우측 작품은 왜 가져오게 됐냐면 어쨌든 저기도 저렇게 여백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마띠에르가 왼쪽의 작품 같은 것처럼 심하지도 않고 네. 근데 뭔가 이제 꽉 찬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가져오게 됐어요. 네. 신기는 하네. 저렇게 단순화시켰는데 뭔가를 저도 단순화시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글도 단순화시켜서 쓰는 인간인데 네. 그런데 저 느낌은 못 살릴 것 같아요. 단순한데 그 안에 뭐가 담긴. 네. 그리고 색깔은 여전히 파란색이 많고. 좋네요, 느낌이. 전 여름이어서 파란색을 쓰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계속 파랗군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작품들처럼 네. 이건 전시 전경이에요.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작가님 작품이 의외로 작품만 온전히 찍은 그 원본 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정보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제가 찍었던 거나 아니면 여기 미술관 블로그 같은 데서 네. 가져오게 됐는데 왼쪽도 공간의 문이라는 전시에서 이제 작가님이 그런 건축물들의 외벽 그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하셨었고 네. 우측에 있는 빌라 슐바의 종소리라는 전시에서도 그런 작품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우측에 있는 작품이 제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느낌의 작품하고는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 좋아하는 그 색감을 알겠어요. 네. 저건 얼씨한 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자연에 걸까요? 가까운 땅에 가까운 색? 그럴 수 있겠죠. 네. 저도 그 우측의 작품이 좋았던 이유가 약간 해가 들어온 색깔 같아서 그래서 그 시간대가 잘 느껴져서 네. 좋았거든요. 제가 또 유럽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유럽은 여행도 안 가봤거든요. 가시죠. 근데 유럽의 그 건축물들의 그 빛이 쫙 내려오면 영상 같은 거 뭐 보면은 네. 저런 약간 노란빛이 띄는 맞아, 풍경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딱 저 그림만으로 담긴다는 게 너무 좋고.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이 저기에 있는 거네, 벽에. 맞아요. 저쪽 벽에. 맞아요. 엎고 있는 저 그림이. 네. 근데 저렇게 진짜 직접 가서 보면 또 색감이 그쵸. 눈에 확 이렇게 네. 와닿게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사실 네. 아무리 요즘 사진 기술이 발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맞아. 실제로 보지 않으면은 그 느낌이 완전히 올 수는 없는 것 맞아. 같아요. 색감 덕후에 끼지 못하는 슬픈 현실. 그래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시기 3년 전까지의 작품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100살 가까이 사셨으니까 98세에 돌아가셨을 거거든요. 네.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없는 힘을 가지고도 작업을 하셨어요. 와. 그 대신 이제 이렇게 크거나 힘든 작품들은 많이 못 하셨겠지만 콜라주 작품들을 위주로 많이 하셨고 그 백영수 작가님 사모님께서 지금 백영수 미술관의 관장님이신데 그분이 성당에 다니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모자이크 저걸 토대로 이제 우측에 있는 의정부 호원동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봉헌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작가님께서. 오. 너무 신기한 게 계속 엎고 있다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던 거기에는 없어요. 놔줬네요. 두 애가 팔을 없어요. 벌려서. 저 두 작품들이 아마 저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떤 작품을 모티브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티스가 말년에 콜라주 작업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붓을 들고 그릴 디테일할 힘은 없어서 네. 그게 또 생각이 나면서 네. 끝까지 작품을 붙잡고 있는 이 미술가의 혼이란 무엇일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힘든데. 힘들지 않으셨겠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을 거고 그러면서 없는 에너지가 도리어 아쉬우면서 계속 작품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말이 조금 또 와닿는 게 뭐냐면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되게 뭐가 행복한 일은 힘든 다음에 오지 않나요? 그 과정이? 과정 자체를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행복하지만 하는 게 힘들긴 하잖아. 운동이 너무 재밌는데 운동하면서 고통스러운데 근데 행복하고. 그거 알 수 없는 게 제가 여행 다니면서 힘들다는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다른 사람은 힘들어 보이는데 본인은 아닐 수 있겠네요. 뭐,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집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게 더 힘들지. 신기합니다. 네. 네. 우측에 있는 콜라주 2개 작품은 상단에 있는 게 창이라는 작품이고요. 밑에는 나무가 있는 성이에요. 네, 밑에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박스를 펼쳐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재밌게 하셨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 박스를 펼쳐놓은 모양조차도 사실 어떤 위에 재단을 하신 게 아닌데 네. 작가님 그 작품 스타일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맞아. 네. 아래만 자르셨네. 네. 좀 문도 자른 거 혹시 아니실까요? 문도 살짝 뭔가 이렇게 칼질을 해놓으셨네. 야, 진짜 저 작품은 너무 날로 드셨다. 근데 저런 아이디어잖아요. 맞아요. 저건 관찰력의 승리이기 때문에 옆에 나무 하나 그린 게 전부인데 그린 걸로 치자면 저건 진짜 관찰력이다. 네. 근데 위에 거는 잘 이해 안 가는 느낌이에요. 저걸 어떻게 창이라고 보는 건가? 저 파란색 안에 있는 저 조그만한 걸 창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를 창이라고 보고 거기서 뭔가 깨졌거나 이런 걸로 보신 건지는
아니면 둘 다 그렇게 느끼라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네요. 맘대로 느껴. 그렇죠. 네 마음대로 알아서 느껴라고 하면 던지셨겠지만 궁금은 하네요. 아, 그러네. 저 파란색 때문에 저게 창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언뜻 인지할 때는 저게 뚫린 구멍이 창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으로 보고자 하는 인간의 그 쓸데없는 본성 때문에 뭔가 사람 느낌도 살짝 있는 듯 사람이 하고 입에서 뭘 뱉었나? 뭐 그런 이런 거. 느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네요. 네. 이런 게 또 추상 미술의 재미인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네. 그 최 PD가 저한테 질문을 했던 추상 미술은 어떻게 감상하는가. 바로 이렇게. 지멋대로. 네. 너무 재밌잖아요. 저 지멋대로 아주 잘합니다. 너무 지멋대로 해서 문제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본 전시. 제가 어떤 전시를 보고 이제 작가님을 좋아하게 되었는가인데. 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작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작가님에 대한 회고전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작가님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됐고 또 큰 울림을 받아서 그 이후에 백영수 미술관이라고 의정부에 있는 곳도 같이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백영수 작가님 하면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가족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그 80년대, 84년도에 그리신 작품이에요. 유럽인가 보네요. 네, 저기는 유럽 가서 가족이 함께 있었던 것 같네요. 창밖에 성당 건물 같은 게 보이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작가님이 거기서 어떻게 사셨겠다. 이런 게 느껴지는 제목 자체도 가족이기도 하고 네. 저 뭐 창밖의 풍경이라던가 네. 아니면 아까도 등장했던 고양이 그리고 우측에 있는 뭐 아이 같은 아이는 널브러져 있는데 너무 아이 같다. 그리고 당연히 저 담배를 쥐고 붓을 쥐고 계신 게 작가님이시겠죠? 아, 네네. 네, 그런 느낌으로 또 디테일을 구경하면서 저 뒤에는 사모님이실 것 같고. 네, 아기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소주는 아닐 것이고. 아, 이거 너무 블루벽에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라고 생각했던. 우리 집에 저렇게 걸어놓고 싶다. 저렇게 파랗게 칠하고. 그렇죠. 너무 예쁘죠. 저 새 작품이 걸려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그 미술관이나 전시를 보러 갔을 때 네. 이것 또한 또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약간 격한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줍지 않게 벽을 색칠해놓고서는 거기다 작품 올려놓은 걸 진짜 싫어해요. 근데 이건 좋았구나. 네. 어렵지 않지 않았다. 왜냐면 사실 작품에 벽에 색이 있으면 그 색감들이 작품에 비치잖아요. 맞아. 빛이. 네, 간섭하죠.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맞지 않는 색깔을 해놓으면은 진짜 그냥 흰 벽에다 걸어놓지. 돈 들여가지고 망쳐놨어? 막 이런 생각을 그치, 하는데 그치. 이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네. 찰떡이었네. 그래서 더덕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집에 파랗게 칠해놓고 저거 걸어놓고 싶다. 그 중에서도 저는 두 번째 작품이 좋다 진짜. 네, 저 다 집이죠. 네 집이에요. 진짜 유럽스럽다. 유럽 어디선가 본 듯한 건물들이네 전부 다. 그것도 시골틱하고 어떨 땐 마을 골목길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느낌을 좀 알 것 같아요. 어딘가 걷고 있고 어딘가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야, 진짜 부럽다 저런 제주. 제가 두 번째 작품이 또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건물 모양이 그랜드 피아노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그랜드 피아노의 연주가 들리는 것 같은. 나는 더 초록에 가까워서 좋아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로기님의 음악 취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피아노 연주 중에는 드뷔시 음악을 많이 들어요. 좋지. 네.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돼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이 스토리가 되게 로맨틱한데 네. 그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전시 전경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 우측에 보시면 옐로우 작품이 있는데 네. 저 작품이 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저 해라는 작품을 그렸던 게 그 노르망디에 화실을 이제 지으시느라고 창고에서 추위에 아내가 떠니까 해를 즉석에서 이제 그려서 주신 거예요. 어머, 이거 받아들이는 NF들에게는 로맨틱한데, ST에게는 최악이다. 뭐 하는 짓이니? 추운데. 아, 우리 딸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네. 제가 이 전시가 좋았던 이유 중에 그 컬러도 너무 잘 했던 것도 너무 좋았지만 저 해라는 작품을 위에다가 디스플레이 했어요. 저기 사람 보시면 작잖아요. 아, 굉장히 위에다 네. 해놨구나. 그래서 정말 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위를 쳐다봐야 작품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들이 전시를 기획하신 분께서 정말 꼼꼼히 하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좋았어요. 그러네. 저 전시 공간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수원시립미술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 기억에 13년도 아니다. 저런 10몇 년도에 생겼는데 네. 되게 공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미술관도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지 미술관이 있다가 고정관념이 있어. 저기 강북 그쵸. 쪽에 주로 가거나. 네. 그래서 아마 수원의 미술관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미술관에서 정말 질 좋은 전시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학부모님들은 어디서 기똥차게 잘 알아보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네. 어린이 프로그램은 또 되게 많이 오세요.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도 되게 좋아요. 전 저 건물 자체가 마음에 들어요. 저거 네. 가지고 싶어요. 저 시립미술관 한번 방문을 갔다 한번 와야 해보세요. 되겠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건축에 대해서 뭐 딴 건 몰라도 저렇게 선을 독특하게 조화를 시켜놓은 게 그리고 천장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저것도 독특하다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 건물 갔었잖아요. 네. 거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저 건물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 취향에는. 그래요? 여기 안에 근데 구조가 조금 재밌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조금 동선이 불편하게? 귀찮기는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네. 그럴 수도. 그래도 뭐- 근데 저도 재밌었어요. 저기가 3층인가? 그렇고 이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네. 그 올라가는 길도 되게 재밌어요. 그 누구죠? 뮤지엄 산 그거 만든 분? 안도다다오. 난 거긴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이게 도리가 좋은데. 직접 이 가봐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각도가 여기요? 네, 여기를 근데 가봐야지. 이런 또. 각도 좋아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 이거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약간 십자가처럼 되어 있는 저것도 이제 새를 묘사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보니까 나무 묘사하실 때도 저 맞아요. 플러스를 주로 이용하시던데 네. 저는 생과치로에 보면 그 날아다니는 종이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자꾸만 떠올라서 그러네요. 여기서는 별을 선물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내분이 밤에 별 보는 걸 되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밤에 자꾸 나가면 추운데 자꾸 나가시니까 내가 별을 선물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작품을 그려서 선물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두 분이 박자가 맞았으면 진짜 너무 행복한 결혼 네. 생활이었겠다.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로맨틱하잖아 정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작품이 네. 제가 거기에서 봤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했던 작품. 아 진짜요? 네. 마라케시 풍경이라는 작품이고요. 오. 마라케시가 어딘지 몰라서 네. 찾아봤는데 프랑스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마 저기 놀러 가셨겠죠? 놀러 가셨거나 뭐 아니면 뭐 전시를 하러 가셨거나 어쨌든 방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창인가? 벽에 조그만 창들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 로마네스크 건물 정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게 좋았던 거는 저 작품이 되게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저 길을 지나가면 저 길을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았는데 이 원본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찍었던 걸로 가져왔습니다. 너무 잘 찍으셨는데? 저 높이가 사람 키 정도 된다는 건가요? 제가 저 앞을 지나가면 제 머리가 저 중간 정도에 걸리는 걸로 디스플레이를 하셨었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죠. 저 풍경을 막 사람들이 있고 뭐 건물들의 모양을 막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신 게 아닌데 그 느낌이 들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부러운 재주다. 정말 띡띡띡한 것 같은데 그게 정확했다는 것이. 네, 여기서는 앞에서 보셨던 것들을 이제 떡밥 회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네. 그 오른쪽이 작가님의 그 전시 이력 중에 제가 요 정도면은 좀 작가님의 이력 중에 중요하겠다 싶은 것들만 골라와 봤고, 네. 왼쪽이 작가님의 일대기와 약간 역사적인 부분 네. 그런 거를 해서 이제 같이 맞춰가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에서 태어나셨는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20대 초반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네. 맞아요. 일찍 결혼했으니까 네. 다들. 그 정도면 늦은 거죠. 그 당시로 20살이라고 치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살이니까 어머니가 사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남자 형제가 있는 일본으로 거주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작가님은 일본에 거주를 하셨고 사실 작가님이 그림을 하는 거를 어머님이 좀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도쿄로 잠깐 가출을 감행했다가 어머니와 타협을 하고 오사카 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게 되셨어요. 동경 갔다 오사카를 가셨네?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제 22년생이시니까 네. 45년도 정도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업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마침 45년도에 그 2차 대전 중에 오사카에 있는 집이 폭격을 맞아서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때 한국에 또 전쟁이 터져. 네. 아이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 어디에 자리를 잡으려고 잡으셨다기보다는 거기서 배를 타고 오시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데. 네, 목포에서 자리를 잡게 되셨고 그 이후에 목포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목포여고에서 교사하시고 조선대학교라는 대학교의 미술학과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47년도에는 서울로 이제 진출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신사실파의 일원들을 만나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땐 다방이었죠. 네. 다방에서 문학가, 미술인, 연극인, 영화인, 음악가들과 교류했다는 저 느낌이 네. 딱 인상파들이 파리의 어떤 그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교류하던 이상한 술 먹으면서. 그거랑 압생트 마시면서 그거랑 그게 결이 다 있네요. 네. 그들끼리 목마른 거야. 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작가님 직접 쓰신 거 말고도 그 사모님이 쓰신 책도 있고 작가님에 대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교류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나중에 또 관심이 깊이 생기게 되시면 그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47년도에 입성하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50년에 이제 신사실파 일원으로 신사실파는 더 전에 생겼거든요. 근데 50년도에 작가님은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부산으로 피란을 가게 되시죠. 그래서 2017년도에 작가님과 이제 신사실파 뭐 몇 분들의 작품들을 가지고 작품을 부산시립미술관에서도 하고 2018년도에 피난수도 부산이라는 전시도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여는데 거기서도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전시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제 67년도에 아내분을 만나게 되시죠. 좀 늦게 늦게 만나셨다. 네. 어. 그리고 71년에 등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그 70년대쯤에 아. 어머니와 아이가 있는 네네.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 이유 때문에 등려를 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이후로 그런 작품들이 계속 50년대도 있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셨나 보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것 어머니가 같아요. 키운 그 느낌이 네. 그러니까 엄마가 미술 못하게 해서 화는 났지만 엄마에 대한 그 애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셨나 보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성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숭고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 7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관련된 작품들이 유럽과 관련된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요미우리 아트센터라는 곳에 전속 작가로 활동하시게 돼서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미우리 아트센터는 사실 일본 요미우리라는 일본 회사가 있잖아요. 네. 요미우리 거기에 자이언트. 프랑스 지사처럼 네. 아. 갤러리가 네. 있었어요. 그게 요미우리 아트센터고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시게 되신 거죠. 불러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77년도부터 2011년도에 한국을 귀국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프랑스에서 오래 오래 계셨네. 사셨다. 네. 거주하시면서 네. 사셨고 그래서 사실 아드님도 작가세요. 네. 네, 아드님도 프랑스에 있는 미술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거기 오래 거주를 또 하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 개인전 일대기를 보면은 이제 70년대 넘어가기 전까지는 한국의 활동들을 열심히 하셨다, 네. 되게. 하셨던 거를 네.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파리. 사실 저기 79년도에서 91년도 이렇게 제가 한 줄로 써놨는데 네. 저 즈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 뭐 로마, 이태리 이런 곳들을 위주로 네. 전시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기도 작가님의 서포트 해주는 그 컬렉터 같은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덕인지 작품도 되게 잘 판매도 되시고 그래서 파리에 오래 사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겠다. 네. 기반이 그래도 좀 마련이 돼서. 네. 이분은 집이 자꾸만 폭격당하고 전쟁이 터져서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참 그래도 평탄하게 사신 것 살아생전에 같네요. 그래도. 맞아요. 그리고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없는 게 서양에도 있었겠죠? 서양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포대기로 없는 건. 그래서 그 25, 21에 그런 게 나오나? 포대기 되게 신기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포대기는 되게 다 외국인들이? 신기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해외 생활 오래 했고 스테인글라스에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교회에는 성모상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우린 업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또 오묘한 대비를 이루네. 그러면서 저 긴 세월 동안에 좋으시면서도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교통사고를 심하게 다치셨나 보네. 맞아요. 저기 저렇게 써 있는 정도면. 저때 네.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사망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와. 네, 안 좋으셨다고 해요. 저 교통사고가. 네. 그런데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진 않으시고 거기서 좀 유지를 하시다가 또 회복을 좀 하시고 2011년도에 귀국을 하시게 된 거죠. 유럽이 좋긴 좋으셨나 보다. 거의 말년에 맞아요. 돌아오셨네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네. 네. 한국이 힘드셨던 건가? 유럽이 좋으셨던 건가? 거기에 기반이 있게 돼서 그런 거 아니실까요?
근데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회귀 본능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그쵸. 약한 사람들도 있고 정착을 못하면 빨리 돌아오셨을 텐데. 맞아요. 그런데 오래 있으셨다고 네. 하고 노르망디 지역이라고 하면 와인을 좋아하셨나? 와이너리가 많은데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오래 사셨으니까 근데 또 정보를 찾다 보니까 아드님도 네. 작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교육에 문제가 있었나? 왜냐면 아들이 프랑스의 미술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 네. 45 정도에 결혼하셨으니 얘가 아무리 빨리 컸어도 거의 70대 정도 되셨을 때 아이가 작가로서 어느 정도 쓸 수 있었을 테니까 네. 그때까지 같이 있는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그러네. 엄마한테 받은 거를 그대로 넘겨주는 대를 이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재밌겠다.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엎여있는 아이로 묘사를 했겠지만 어느 순간엔 자기 아들이 엎여있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작가님이 지금까지 왜 그런 작품들을 하셨는지를 네.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가 갔던 그 백영수 미술관인데, 전시관은 사실 전시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져오진 않았고, 그리고 항상 전시를 기획해서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거기 안에 재밌는 점은 작가님의 이제 수집품이랑 그림을 그리셨던 공간들을 그대로 두셨어요, 사모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또 구경하는 게 아주 재밌고, 그치. 작가님의 수집품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저런 작은 잔이라던가. 아기자기하신 분이었네. 네. 역시 유명해지고 볼 일이야. 수집품까지 유명해지네. 그치. 가서 보는 저런 재미가 또 있겠네요. 저런 거 보면은 진짜 그 한 사람의 취향? 성향? 이런 것도 다 드러나겠다. 네. 저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시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런 걸 열심히 사셨겠지? 그리고 작품 스타일도 사실 과감한 어떤 표현보다는 정적이고 아기자기한 그 표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딱 그냥 작가님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배은수 작가님 사진을 한 번도 안 보여주셨네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 얼굴이에요. 그러네. 할머니랑 할아버지 사이. 그냥 완전 할아버지 이 느낌 아니고 할머니였어도 어울릴 만한. 맞아요. 그런 그리고 프랑스에서 오래 사셨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음.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느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해외에서 오래 살면 생기는 약간의 변화. 그 있잖아. 미국 교포 그러면은 네네. 딱 있거든요. 맞아요. 네. 나 섬세해 보이세요, 정말.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 요거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네. 와이프분은 그 지금 관장님이신 네. 와이프분은 확실히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이 백영수 미술관에 방문했을 때 관장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관장님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전시도 한번 이렇게 같이 둘러봐 주시고 차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앉아서 수다 떨다가 왔는데 좋다. 그때도 성당에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미술관의 재밌는 점이 안에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73년에 이 거처를 마련하실 때 와이프분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실을 같이 해주셨거든요. 작가님께서. 와이프분은 확실히 성당에 다니시는데 작가님은 그 아까 그 생가치로 날개 같다고 하셨던 그 표현 있잖아요. 네. 전 그걸 보면서 성당에 열심히 다니셔서 그 십자가 표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파리에 거주하시면서 스님이랑 오랫동안 그 서신을 나누셨더라고요. 법정 스님하고 이제 서신을 오래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그럼 종교가 없으셨던 건가? 종교를 초월한 종교? 뭐 이런 게 있으셨을 수도?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는 그런 종교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건 없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 일화가 있는 거를 보고.
근데 아닐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기에는 그리스 정교는 딱 떨어지는 플러스 표시지만 서양 그러니까 서유럽 쪽에서의 십자가는 네. 아래쪽에 길게 내려가잖아요. 그런 묘사가 아닌 거 보면 저건 종교적인 만약 성당을 다니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표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신 것 또한 저랑 취향이 잘 맞으시고 저도 네. 무교여가지고 네. 하지만 저도 이 종교 저 종교를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아, 네. 군대 갔다 오신 것도 아니면서 거기 일주일마다 개종하잖아. 아시죠? 전 친구 따라서 이제 종교 쇼핑하러 다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것도 재밌죠. 네. 교회도 몇 번 가고 뭐 절도 몇 번 가고 이슬람교도 가봐야 되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좀 궁금은 해요. 무서워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음. 작가님의 작품들과 음. 작가님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을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아, 오늘도 그러니까요. 다양한 시선을 뭔가 볼 수 있게 열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람에 대한 시선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